네, 안녕하세요. 경영정보론 강의하고 있는 경영학부의 김상현 교수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에 다루고 있는 주제인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3차 시 강의로 지난 1차 시, 2차 시 동안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새로운 융합된 그 기술에 대한 기본 정의와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어떤 유형이 있는지, 자, 이러한 서비스가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배포가 되는지, 자, 그러한 주제로서 어떤 세부적으로 어떤 방법에서의 차이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클라우드 컴퓨팅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자원을 공유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나 개인들한테 어떤 금전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그 영향이 충분히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제 경제적 효과와 그리고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뭐 자원 어떤 공유 관점에서 모든 기업들이 뭐 활용하면 다 좋을지 꼭 그런 거는 이제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정보기술 전략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기술은 어떤 조직, 어떤 산업에 이제 적합한 기술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술이 있거든요. 아무리 이제 좋은 기술도 우리 조직 환경이나 어떤 문화에 맞지 않으면 거기서 생겨나는 어떤 그런 거부 반응, 저항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도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제 기업이 구현해서 이제 실행을 할 때 어떤 우려와 위험 요소가 있는지 이 두 가지 소주제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경제적 효과 부분에서 기존의 소유 개념으로 어떤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는 그 관점에서 낭비되는 자원과 또 모자른 자원도 있습니다. 소유를 너무 작게 하면은 실제 더 필요한 만큼 소유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자랄 수도 있겠죠. 그런 낭비되는 자원과 모자란 자원을 어떻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제 도입하기에 적합한 어떤 기업 환경과 도입을 했을 때 어떤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 아무리 좋은 기술도 모든 기업 모든 산업에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환경과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부정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떤 그 경제적 효과, 금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클라우드 컴퓨팅이 주는 경제적, 금전적인 그 비용 절감 부분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어떤 컴퓨팅 자원을 소유하는 것보다 뭐 다른 거 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반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기업들은 이제 지난 몇십 년간에 걸쳐서 많은 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대용량 서버라고 하죠. 그 서버에 많은 컴퓨팅 자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대용량 서버를 이제 포함해서 뭐 기업 간 거래하는 그런 그 산업에서는 공급 사슬 관리, 뭐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또 다음 이제 강의에서 또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이러한 그 복잡한 시스템을 회사 내 외부에 설치를 하고 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정보 자산에 대해서 정보기술 자산에 대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계속했고 이만큼 투자를 함으로 해서 어떤 성과가 이뤘는지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했습니다. 초기 설비 투자 비용에 비해서 뭐 보통 상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이익은 많은 정보 기술 분야에서 조금 이제 미미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 기술이라고 하는 게 내가 뭐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어떤 효익이 있나 그걸 계산해내는 게 쉽지도 않고 그 계산해내는 그 과정에 또 드는 이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비용이 또 많이 이제 요구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정보 기술을 사용하는데 돈 10억을 썼다. 그럼 그게 대해서 이득이 뭐냐? 이제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기존의 IT 자원에 대한 투자와 활용 방식의 관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가져줄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제 봤을 때, 그 경제적 효과는 낭비되는 자원과 부족한 자원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제적 효과, 낭비 자원은 최소화하고 부족한 자원은 최소의 비용으로 추구하는 그 전략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최대의 경제적 효과를 이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업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도 그렇고 뭐 계속 이런 대용량 서버를 이제 뭐 계속 이제 뭐 확장을 하고 또 쓰다가 또 안 쓰다가 놔두면 또 이제 노후돼서 또 못 쓰고 뭐 그런 어찌 보면 맞지 않은 어떤 그런 IT 전략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오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그 기술이 이렇게 일반화되거나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기 이전에는. 그래서 IT 자원에 대한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증가할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대규모 선행 투자를 주기적으로 해오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수요 예측이죠. 우리가 수요를 미리 예측한다는 말은 결국 이제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 향후 뭐 5년, 10년간의 어떤 수요를 예측하는 건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우리 일기예보 뭐 이런 거 다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슈퍼컴퓨팅에서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은 워낙 이제 주위 환경에 소위 말하는 그 변수들이 많이 있죠. 주위 환경 변수를 고려를 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 변수가 너무 시시각각 이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변수가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는 그게 정말로 이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그 캐피탈 익스펜스라고 하는 큰 자본 비용이 많이 필요해서 이런 많은 자본 비용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측이라고 하는 게 정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복적인 정보기술 자산에 대한 반복적인 투자와 뭐 예측을 통한 투자와 비용을 사용하고 하는 이런 관행에서 나타난 게 여기서 보시면, 자, 실제 수요가 예측 수요보다 낮을 경우 자원 낭비, 실제 수요가 큰 경우 자원 고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보시면 이 두 개의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시는 그 스크린상에서 왼쪽 그래프는 이 보면 기업은 예측을 해서 이 대규모 선행 투자를 계속 하게 됩니다. 예측에 근거를 해가지고 그만큼 이 기간 동안 투자를 하고 또 한번 투자해서 비용이 올라가서 또 하고 그런 건데,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고 실제 수요 예측은 이렇게 뭐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쭉 그리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한번 투자를 해서 이제 그 컴퓨터 자원에 대한 자산을 이제 확장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이 그래프와 여기 나와 있는 이 직선, 이 수요 예측 그래프 사이에 비는 거 있죠. 비는 부분. 이 비는 부분은 다 이제 불필요한 요소라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대규모 선행 투자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여기는 이제 예측 수요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빨간색 이 그래프는 실제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측 수요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같겠죠. 실제 수요입니다. 핑크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전부 다 낭비되는 자원입니다. 우리가 예측이 100% 되어야지 이대로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대로 이 선대로 소위 말해서 투자하는 만큼 그 수요가 딱 맞으면 이 선 따라가면은 말 그대로 뭐 정확한 투자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시나리오는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해서 실제 투자를 하고 예측을 한 게 이만큼 이사서 요만큼의 그 핑크색으로 나오는 이 그 불필요하게 쓰는 그 컴퓨팅 자원들, 이걸 그냥 감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감수를. 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갔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내가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샀는데 앞으로의 그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내가 사용하는 예측을 해봤더니 뭐 어느 기간 동안
그 100만 한 1년 기간 동안 이제 예측을 해보니까 1년 12달 중에서 한 8개월 정도는 그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열심히 잘 쓰고 한 2개월은 거의 안 쓰고 그 다음에 한 2개월은 그냥 조금 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예측이 되면 여전히 100만 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면밀히 살펴보면 그 4개월 동안은 그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열심히 쓰지 않기 때문에 그 4개월은 다 뭡니까? 낭비되는 자원이라는 거죠. 반대로 내가 100만 원짜리 사서 내 1년간 사용할 예측을 생각해 봤더니 8개월은 열심히 잘 쓰고 4개월은 그냥 좀 소극적으로 많이 쓰진 않는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뭐 어떤 다른 뭐 상황적인 변화가 생겨 가지고 1년 365일 계속 그 컴퓨터를 내가 써야 돼요. 그러면 자원이 모자라는 겁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사용자는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빌려 쓰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해서 자, 고정 자본 그 비용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이야기한 이제 캐피탈 익스펜스 대부분을 자, 고정 자본 비용 어떤 그 서버나 이런 걸 이제 고정적으로 사야 되는데 드는 그 비용을 운영비로 다 바꾼다는 거죠. 예? 즉 우리 기업이 서버를 살 필요 없다는 거죠. 고정 비용이 이제 필요 없고 내가 그 필요한 만큼의 그 서버 용량을 클라우드 컴퓨팅, 즉 클라우드 그 서버 가상 서버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아마존 같은 거기에 내가 필요할 때마다 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 비용은 고정 자산에 투자하는 비용이 아니라 다 운영비, 즉 사용하는 사용비죠. 예. 그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클라우드 컴퓨팅과 여기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실제 수요 같은 패턴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요즘 뭐 저기 공유 그 뭐 킥보드 뭐 자전거 이런 거 많이 있죠. 예? 자전거를 뭐 하나 사면은 전기 자전거는 또 이제 또 되게 비싸죠, 가격이. 그래서 근데 내가 1년 365일 전기 자전거를 매일 타지 않습니다. 뭐 전기 자전거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뭐 얼마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한 50만 원 한다 했을 때 하루에 아니면 1년에 며칠을 타야지 그 50만 원에 대한 어떤 그 투자 비용을 뽑을 수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한 3년을 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나는 1년 365일 중에서 전기 자전거를 타고 어디에 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 집에서 내가 그 전기 자전거를 내가 사서 소유를 하고 있으면 그 자전거라고 하는 그 자산은 처음에 50만 원이라고 하는 그 고정 자본, 고정 비용을 써가지고 내가 소유를 하게 됐는데 실제로는 그만큼 효율적으로 쓰지 않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 뭐 우리 아파트 이제 거주하시면 자전거들 이렇게 뭐 방치된 거 엄청나게 많죠. 예. 그것들이 다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럴 바에는 내가 필요할 때만 빌려 쓰지. 내가 필요할 때만 요즘 길거리에 뭐 자전거 많이 나와 있죠. 이제 그게 빌려 쓰고 그만큼 돈 내면 된다는 거죠.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 필요할 때만 쓰니까 그게 실제 수요와 클라우드 컴퓨팅이 제공해주는 서비스 그 그래프가 거의 일치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모자란 자원과 그 낭비되는 자원에 대한 그 갭이 거의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떤 그런 그 경제적 효과에서 두 번째로 또 벤처 기업의 활성화다 해서 새로운 IT 벤처 기업들은 이제 뭐 새로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그 기업들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으로 이제 그 진입 장벽 자체가 좀 더 이제 낮아졌다는 그런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벤처 기업은 자금적으로 소위 말해서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뭐 국책 사업에 이제 지원을 하고 하는데 뭐 옛날하고 틀려서 요즘 벤처 기업들이 투자가 찾기도 쉽지도 않고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이러한 기업들이 언제든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구상만 있으면 소위 말해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주는 그 서비스들 있죠. 뭐 PaaS 같은 경우 플랫폼 서비스 거기에서 그 어떤 자기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그 아이템에 대해서 개발도 하고 테스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환경을 이제 값싸게 이제 제공받을 수 있고 또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필요시 저렴한 테스트 베드 환경 그거는 이제 여기 IaaS입니다. Infrastructure IaaS 환경도 클라우드를 통해서
특정 기간 동안만 뭐 빌려 쓰고 이제 우리가 개발한 그 제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개발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어떤 가상 서버의 숫자를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고, 만약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성공하지 못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뭐 부담이라고 하죠. 그 부담도 이제 짧은 기간에 그 기간 동안 이제 운영비로 썼기 때문에 국한돼 있으니까 운영비만 좀 썼다는 거죠. 내가 이제 그 사용비만 썼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전거 사고 소유해가지고 1년 내내 안 타고, 예? 실제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이제 뭐 있죠. 우리 뭐 운동하겠다 해가지고 헬스장 끌어놓고 잘 안 가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고정 비용이 엄청나게 큰 거죠. 갈 때마다 소위 말해서 1일권 내가 필요할 때마다 1일권만 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이제 효율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IT 벤처 기업들은 이제 자금적으로 풍부하지 않으니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PaaS나 IaaS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사업 구상 아이템들을 구현하고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 그렇다 보니까 벤처 기업들의 어떤 활성화에도 이제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 그 다음 대기업 같은 경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주는 어떤 그런 경제적 효익에 대해서 보면, 중소기업은 이제 자원 투자 비용을 가지고도 어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개발한다. 이거는 이제 앞에 벤처 기업과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계속 R&D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자기들 중소기업도 이제 자금력에 대해서 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IT 벤처와 유사하게 어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자원 비용을 투자하고도 개발을 할 수 있다. 또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고가의 서버와 소프트 패키지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줄 아는 어떤 전문 인력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정말로 중요한 조직의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지금은 이제 이런 그 굳이 자기들이 다 개발할 필요 없고 이 고객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서비스라고 하죠.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서비스니까 이게 이제 SaaS입니다. 이게 이제 클라우드의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죠. 예. 대표 업체인 Salesforce.com. 그다음 전사적 자원 관리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이거는 전사적 자원 관리 그 솔루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좀 약간 뭐 특정 좀 조그만 이야기를 뭐 다루는 그런 부분이면 솔루션은 이제 전체 기업의 전체 어떤 그것을 이제 다루기 때문에 SAP 이제 독일 회사 뭐 이런 그 서비스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예전에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해주고 뭐 유지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비싸가지고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도입이 이제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런 Salesforce.com에서 CRM 그 어플리케이션 뭐 사용할 때마다 이제 돈 내면 되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이걸 도입해가지고 뭐 다 설치하고 할 필요 없이 ERP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아침에 거기 차 타고 가면 이제 뭐 라디오 방송에서 뭐 이카운트 이 뭐라고 나오는데 한 달에 뭐 4만 원이라고 해서 그 회계 관리한 업무, 조직의 회계 관련 업무 뭐 이런 것들 이제 도와주고 한 달에 4만 원 내면은 그걸 이제 다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서비스거든요. 뭐 이런 것도 이제 굳이 다 사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그 이제 ERP나 CRM 이런 건 엄청 비용적으로 엄청 비쌉니다. 엄청 비싸요. 근데 이제 살 필요 없이 뭐 필요할 때만 이제 쓸 수 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대기업들은 먼저 내부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 기반한 소위 말해서 사설 클라우드를 거쳐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공공 클라우드로 확장해 나감으로써 더 높은 비용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해서 대기업은 뭐 여유가 있죠. 아무래도 자금적 여유가 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IT 부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의 그 전환에 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많은 그 기업의 많은 자본을 그 자신의 어떤 그 내부 그 기업의 내부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 경우 뭐 이런 경우는 뭐 이것들 다 버리고 안 쓰고 공공 클라우드 공공 클라우드 가는 거는 어쩌면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공공 클라우드의 규모의 경제에 따른 혜택을 이제 고려하면 대기업들도 우선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 기반한 사설 클라우드를 이제 사용 중이더라도 점진적으로 그 범위를 공공으로 이제 확장해 나갈 수 있어서 향후 더 높은 비용 절감 효과를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할 때 어떤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뭐 효과적인 면과 우려와 그다음 위험 요소에 대한 고려사항, 그러니까 효과적인 거, 그 다음에 좀 약간 좀 안 좋은 것들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자, 단순히 비용적 이점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을 할 수는 없다. 비용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비용적 이점은 소유를 하는 것보다 명확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클라우드로 갈 수 없다는 거죠. 클라우드 컴퓨팅이 좀 효과적인 경우 좀 나눠서 보면, 자, 단기간 필요한 서비스, 규모 및 부하의 변화가 큰 서비스, 비전략적 법령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좀 나눠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단기간 필요한 서비스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뭐 사전 설문조사를 하거나 개발된 게임 사용자 테스트 등 뭐 짧은 기간만 필요로 한 컴퓨팅 자원은 우리가 굳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따로 구입해가 소유해서 운영하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이제 클라우드 통해서 하는 게 낫겠죠. 예. 뭐 그거죠. 우리가 어디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뭐 한 2박 3일 예? 단기간 갔다 오는데 뭐 그때 가서 뭐 펜션이나 뭐 아니면 뭐 리조트 호텔이나 뭐 이런데 그냥 묵고 오는 거죠. 빌려서 우리가 필요한 기간 동안만. 근데 1년에 뭐 제주도 한 두세 번 가는데 거기다 굳이 뭐 집을 사가지고 놔두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집 사면은 뭐 저기 뭡니까 세금 나오죠. 관리해야 되죠. 예, 거기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규모 및 부하의 변화가 큰 서비스라고 해서 쇼핑몰, 주식 거래 시장 이렇게 지금 적어놨는데, 자,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제 주식 거래 시장 등과 같이 시간에 따라서 그 필요한 그 컴퓨팅 자원이 엄청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으로 변화할 경우에는 어찌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예. 이게 짧은 시간에 유동적으로 변화한다는 의미가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예측이 힘들다는 거죠. 너무 자주 바뀌니까. 만약에 어떤 그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꼭 굳이 구매해야 한다면 유동성을 고려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최대 부하가 걸리는 시간에 맞춰서 서버나 네트워크 자원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뒤에 따라와서 이제 올마스의 트랜잭션 변동량이라고 해서 퀀타캐스트.com에서 이 자료를 2018년도 그 2016년에서 2018년도 1월달 이제 그 기간 동안 한번 봤어요. 예. 봤더니 여기 2월, 6월, 11월, 4월, 그 저기 9월 이렇게 돼 있죠. 예. 보시면 트랜잭션 즉 이제 그 올마세 온라인 스토어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얼만큼 그 제품을 많이 구매했냐 이제 그거거든요. 이게 여기야 12월 달입니다. 요 고점이 예. 이게 언제냐? 예. 소비자들 방문 기록을 보면은 이게 크리스마스 시즌이죠. 크리스마스 시즌에 방문자가 집중되어 있고, 이 시기에 소위 말해서 올마스의 서버가 과부하가 되는 거죠. 이겨낼 수 있는 컴퓨팅 자원이 더 추가적인 컴퓨팅 자원이 할당이 이제 필요한 거죠. 다른 기관들을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30 밀리언 이제 그 접속하는 그 사람 수인데,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이 정도 유지되죠. 지금 한 저기 40 한 7, 8? 죄송합니다. 한 50, 여기가 30, 40, 50, 60 하면은 한 50? 예? 그 정도 유지가 됩니다. 여기 이제 1월 달에 좀 이제 새해니까 1월 달에 좀 올라온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11월 달 이제 여기 이제 추수감사절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제 몰려 있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뭐 한 4, 50 사이로 지금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이때만 이제 거의 뭐 한 80, 5, 6 정도 이제. 예? M은 이제 그 밀리언 약자입니다. 이만큼 많이 몰려요. 그러면 월막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서버를 1년 내내 이만큼의 서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쇼핑몰 주식 거래 시장 같이 규모 및 부하의 변화가 큰 서비스, 올막 같은 경우 평소에는 한 예를 들어서 45 밀리언 정도
올마스에 접속할 수 있는 그 서버 용량을 이만큼 가지고 있다가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11월 달, 12월 달 그 기간에만 클라우드로 이 용량을 한 50M 정도 더 늘리는 거죠. 두 달만. 두 달만 이제 추가 비용 요만큼 더 쓰면 되는 거죠. 굳이 이거 두 개를 이 두 달을 위해서 이 기존에 유지하던 50M을 100M으로 두 배로 늘리면 나머지 50M은 나머지 10달 동안은 다 쓸데없이 비용만 낭비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처럼 이제 계절에 민감하고 이제 주기성을 많이 타는 그런 소프트웨어나 뭐 서버 환경을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함으로 해서 필요한 만큼만 이제 탄력적으로 이제 빌려 쓰게 될 경우 그 효과가 좀 더 뛰어나다. 마지막 이제 비전략적 범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백업 데이터, 뭐 베이스, 아마존 S3, 뭐 백오피스, 인적 자원 관리, 회계, 자료 처리해서 클라우드는 이제 기업의 핵심 분야보다는 좀 이제 비전략적인 조직적 가치가 비교적 낮은 그런 어플리케이션 적합하다. 이건 이제 그 보안과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 사용하게 되면 뭐 아마존 S3 이제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죠. 이제 저장에 대한 저장 공간에 대한 이제 서비스인데 뭐 엄청 그 기술 개발을 10년 동안 해가지고 관련된 그 자료를 클라우드에 넣으면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그냥 문서 이런 정도. 기업의 어떤 그 조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백업 데이터베이스 저장 장소가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아마존 S3 같은 서비스는 이제 이 분야에서 이제 뭐 백업 데이터베이스 이제 그 특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개개인의 기업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이제 백업 서비스 제공해주고 그래서 아마 이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 그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자,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해서 뭐 우려점과 위험 보시면 한 6가지 정도 이렇게 이제 좀 나눠서 있는데 구형의 IT 시스템에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레거시 시스템이라 하거든요. 옛날 시스템이라 보시면 돼요. 이제 기업 내부적으로 오래 사용한 레거시 시스템이 이제 많을 경우는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환에 이제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시스템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뭐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뭐 그 구형의 IT 시스템은 뭐 새로운 IT를 사용할 때 항상 뭐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 거. 그렇다 보니까 그 기업은 너무 구형 오래된 걸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바로 이렇게 적용할 때 약간 좀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뭐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뭔가 이제 좀씩 이제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오래 그 유지하고 있으면 완전 그렇죠. 우리가 완전히 뭐 나는 엄청 옛날 거 뭐 쓰고 있는데 갑자기 완전 신제품이 나오면은 우리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신뢰성에서 실시간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그 클라우드 서비스는 웹을 통해서 전달되고 이제 오늘날 이제 인터넷은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이제 100% 완벽한 서비스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100% 실시간 시스템, 실시간 서비스라는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병원에서 수술 중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매매 시스템과 같이 실시간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시스템 뭐 그런 시스템에서는 그 클라우드로 가기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실시간 정보가 중요한 어떤 그런 기관, 조직들은 왜냐면 클라우드가 그 인터넷 웹상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떤 정보를 받고 하는 데는 완전 100% 실시간이 될 수가 없거든요. 보안이나 이제 프라이버시 관련된 우려해서 이거는 뭐 특히 이제 공공 클라우드 같은 경우 거기에서는 이제 뭐 이런 정보들 중요한 정보들 이게 이제 보안 관련 문제 아니면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 이런 것들이 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이제 제대로 관리를 안 하게 되면은 뭐 이런 문제는 항상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전히 우리 그 인터넷을 사용하고 이제 개인 정보 노출이라든지 기업이 어떤 고객들 정보 뭐 제대로 관리 안 해가지고 이제 노출되는 경우 그런 뭐 사고들 많이 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관련해가지고 규제와 법률 환경 이제 이가 관련된 규제 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어떻게 특히 이제 이런 게 이제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관련된 그런 규제와 이제 법률 환경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떤 그 범법적인 사용, 이제 좀 잘못된 사용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돼. 지금은 이제 공공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제일 우려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자, 이번 차시에서는 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제 우리가 활용을 했을 때 낭비되는 자원과 모자란 자원을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기존에 컴퓨팅 자원을 이제 고정 비용으로서 이제 소유를 했을 때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그 컴퓨팅 자원을 운영 자금으로 이제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 낭비 자원과 이제 모자란 자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제 사용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더 적합할지,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3가지 정도로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만약에 우리가 도입을 한다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그런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은 뭐 통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개인 정보나 보안이나 뭐 이런 쪽에 많은 어떤 그 문제점들이 좀 잠재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시는 이제 또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가 앞에 1, 2주차 때 조직에서 쓰는 다양한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이제 가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제 거래 처리 시스템에서 TPS라고 하죠. Transaction Processing System. 거래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조직의 각 기능 영역을 위한 정보 시스템, 즉 부서별로 쓰는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원어는 우리 주교재, 부교재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